안녕하세요. 글로벌 오토스 최영석입니다. 오늘은 2025년 초 우리가 흔히 니치 브랜드라고 불리는 볼보 자동차의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작년 하반기에는 현대하고 GM의 제휴, 혼다와 닛산의 합병, 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주로 메이저 업체들의 이야기를 다뤄왔었는데 오늘은 지금 그동안 그 강한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지 못해서 다른 회사의 산하에 들어갔던 그런 브랜드들 중에서 볼보를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볼보는 20세기 말에 포드가 인수했다가 2010년에 중국 지리자동차가 인수를 해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리자동차는 지리홀딩스라고 하는 지주회사가 있고 그 아래에 지리자동차 그룹이 있고 볼보자동차 그룹이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상용차 그룹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볼보는 볼보자동차 그룹에서 별도로 하고 있고 스웨덴 내에서는 트럭까지 포함해서 아주 복잡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판매 대수가 76만 대 정도로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계 시장에서 볼보는 나름대로 독자적인 행보를 하고 있고 잘 나가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상황, 판매 상황, 그리고 한국 시장의 현황, 그리고 볼보의 앞으로 전략 등에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볼보 자동차 2024년 실적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전체 판매가 전년 대비 8% 증가해서 76만 대를 약간 넘었습니다. 그중에서 배터리 전기차가 54% 증가해서 대수는 아직 적지만 17만 대. 전체 비중은 배터리 전기차 비중이 23%입니다.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합하면은 전동화차 비중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좀 그룹 차원에서 보자면은 지리자동차 그룹이 2024년에 217만 정도 팔았는데 네, 올해는 271만 대를 목표로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볼보는 2024년에 76만 대를 팔았고요. 그 지리하고 볼보하고 합치면 293만 대가 됩니다. 그리고 올해 2025년에 그것을 356만 대로 늘리겠답니다. 지리자동, BYD가 작년에 427만 대를 팔았어요. 그리고 이 지리자동차 그룹이 지리홀딩스가 293만 대. 그리고 다음에 체리자동차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12 메이커의 중국 회사가 세 개가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2025년에는 확실히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이걸 이런 상황에서 제가 자동차 전문 기자로서 유튜버가 아니라 자동차 전문 기자로서 가진 시각을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별로 좀 판별을 살펴보면 유럽에서는 작년에 배터리 전기차 판매가 6% 증가해서 약 13만 대. 그러니까 전체 판매의 거의 80%를 유럽에서 했죠. 점유율 36%. 중국에서는 4,300대 정도로 점유율 2.8% 미미합니다. 그 실적이 좋았다고 할 수 없죠. 미국에서는 59%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대신 역으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가 증가했습니다. 이게 앞으로 이제 2025년에 2024년과는 다른 전동화차 시장의 양상을 보일 거라는 것도 전망도 가능하게 하지만은 실제로는 이 트럼프의 전략에 따라서 전기차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눈길을 끄는 것이 한국 시장에서 볼보의 성과인데, 뭐 한국 시장의 수입차 시장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뭐 알고 계시겠지만은 그중에서 볼보는 그런 점에 착안해서 이 가격 정책이라든 이런 점을 상당히 신뢰성을 주면서 수입차 시장 4위를 차지했습니다. 작년에 15,000대 정도. 역대 최고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만이 그 가지고 있던 장점을 볼보가 지금은 누려가고 있다. 그 전체 판매수가 뒤지지만요. 그러니까 이제 그 BMW, 메르세데스 벤츠, 아우디, 테슬라, 렉서스 이거 같이 이제 그 격을 같이 하고 싸우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앞으로 올해 이제 EX90까지 들어오게 되면은 볼보는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잘 팔리는 모델은 XC60입니다. 중형 SUV 판매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잘 팔리고 있습니다. 현재 볼보의 라인업은 그림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것은 이제 세계 시장의 볼보의 본사에 있는 웹사이트에 있는 거고요. 맨 위에가 E자가 붙은 게 배터리 전기차입니다. EX, EM. EM은 미니밴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크게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하고 마일드 하이브리드 전기차가 포함됩니다. 이제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우리가 MHAV가 포함하긴 하지만은 여전히 그냥 내연기관 차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날 트렌드로 하자면은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까지도 전동화차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 시장에는 그 중에서 배터리 전기차 3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3개, 마일드 하이브리드 가솔린 차 중심이죠. 이것도 3종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쨌든 가장 이제 주목을 끌고 있는 게 EX90인데요. 이게 제가
2023년인가요? 2022년에 발표했는데 스웨덴에 직접 이 EX90 발표회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장 그때 주목을 끌었던 것은 차 앞쪽에 머리 부분에 라이다, 고정형 라이다를 탑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60도 회전형 라이다를 과연 양산차에서 지붕 위에 회전형으로 섭취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던 상황인데 이것을 앞쪽에 설치를 하면서 지금 그때까지와 다른 방향성을 보였었죠. 물론 그 이후로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이 고정형 라이다를 앞, 뒤, 좌우로 4개씩까지 설치하면서 상당히 지금 상황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거 하는 것이 대부분 다 볼보 이렇게 한 것은 우선은 안전이라는 관점을 두었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하게 된 거라고 그때 설명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눈길을 끌었던 게 운전자 이해 시스템, 실시간 감지 기술로 운전자 상태를 파악한다. 이제 이게 볼보가 약 10여 년 전에 그 제안을 했던 건데 이제 실효가 되고 있는 거고요. 단계적 경고 시스템, 자동 정지 기능, 뭐 이것은 요새 그 흔한 기술들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특징이 이제 라이다라고 하는 게 이쪽에 그림처럼 오른쪽 앞에가 설치가 됐는데 이런 형태로 하면서 디자인의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여러 가지 그들이 원하는 기능을 한다는 건데 이 라이다 설치 위치는 지금처럼 지붕 위에 맨 앞에 선단하는 경우 있고 차 안에 룸미러 부분을 하는 회사도 있고 또는 라디에이터 글루 부분을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지금은 회사마다 상당히 다른 이 측면으로 가고 있는 것은 지금 하나의 트렌드입니다. 컨텐츠 이제 볼보의 지금 미래 전략을 보면은 원래는 2030년까지 모두 배터리 전기차로 바꾸겠다 했는데 뭐 세계 모든 메이커가 그랬듯이 일정을 수정했습니다. 그걸 취소했고 약간 미뤘습니다. 그리고 당장 중기적으로 2025년에 전기차를 전환한다 50%를 그보다 이제 먼저 하는 것이 탄소 배출 저감인데 이 2028년 대비 2025년 공군방 차원에서 25%를 탄소 배출 줄인다라는 목표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 볼보가 가장 강조하는 것은 안전이죠. 사고 제로, 충돌 제로, 사망 제로 이런 목표를 우선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가고자 하는 방향이 다른 회사도 다르다는 건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하나 더 짚고 나간 게 앞에 저 라이다를 말씀드렸는데 그 라이다는 루미나제입니다. 이 라이다는 벨로다인제가 제일 360도로 가장 이 이미지를 구축했고요. 주로 이제 군사용으로 많이 쓰이죠. 그리고 거기도 물론 고정형도 있고 저가형도 물론 최근에 많이 수출하고 있습니다만 이 벨로다인, 발레오, 루미나 이게 자동차 회사들의 지금 그 라이다를 많이 제공하고 중국의 로보센스가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치고 올라와서 이 라이다 고정형 라이다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이 시장도 변화가 상당히 요동치고 있습니다. 근데 볼보가 이제 이번에 CES 2022에서 그들의 통합 기술 스택 전략이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그게 볼보 가스 서스펙트라는 이름으로 모든 전기차 모듈의 기반 기술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시스템의 모듈,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기본 코어를 그들의 방식으로 설계하겠다. 완전히 그들의 방식으로 하기에는 이제 지리 홀딩스의 협업이 필요하겠죠. 더불어서 시간에 따라서 발전할 차량 개발한다. 이 소프트웨어 전기 자동차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또 더불어서 플랫폼도 새로 개선하겠다. 근데 이제 지리그룹 내에는 SEA 플랫폼이 지금은 이제 배터리 전기차 주로 쓰이고 있고 최근에 새로 발표한 GEA 플랫폼이 4in1 그래가지고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이 지금 개발되는데 그것이 이제 어떤 차부터 적용이 될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그게 이제 볼보 차에도 들어올 수 있겠죠. 그리고 크게 이제 탄소 종류 모드 로드맵을 이번에 다시 정리했는데 2040년까지 전기차를 확대하겠다. 고정적인 표현을 하지 않았죠. 그리고 수소 연료 전지 기술도 발표하겠다. 볼보는 메세드 벤츠하고 셀센트릭이라는 수소 연료 전지차 개발 회사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소 엔진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유럽이나 일본 회사들 많이 하고 있는 재생 가능 원료, HVO, 바이오가스, 이퓨얼 이런 활력 기술 개발하겠다. 그러니까 기존에 뭐 어쨌든 지금 우리가 타고 있는 내연기관을 계속해서 수령이 약 15년, 차량이 약 15년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까지 대체는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이런 발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자율주행하면서는 오로라하고 엔비디아가 협력해서 상업적 테스트를 진행하겠다는데 볼보의 자율주행 기술은 제가 2016년에 지금 오른쪽 사진이 그때 제가 스웨덴에 가서 직접 두 번째 차에 타서 시승을 하면서 동승석 시승을 하면서 촬영했던 사진인데요. 사진 작가가 찍었겠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볼보가 뭐라 그러냐면은 2, 3년 내에는 적어도 고속도로에서는 이 대열주행 플래툰 드라이브라고 그러죠. 이 대열주행 가능하겠다 그랬는데 아직 안 됐고 올해부터 이제 시험 주행을 하겠다라고 지금 발표한 상황입니다. 어쨌든 여기는 고해상도 카메라하고 라이다하고 레이더를 결합한다.
카메라만으로는 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장거리 거리 감지 능력 500m에서도 물체를 감지할 수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 근데 미국 텍사스부터 이제 올해 이제 환경 테스트 진행한다 그럽니다. 그리고 에너지 차원에서 이제 배터리 전기차를 통해서 북미 50%, 유럽 7% 시장 점유율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한 겁니다. CS20에서요. 그 수소 연료 전지는 운반차를 일단 공개를 했는데 그것이 텍사스에 시험 적용된다는 거고요. 수소 연소 엔진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연기관 대체 가능성을 위해서 지금 많은 현대차도 개발하고 있죠. 그 도요타도 개발하고 있고 보쉬도 개발하고 있고 많은 회사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볼보는 이를 위해서 어쨌든 협력 파트너를 들어가는데 자율주행차를 위해서는 오로라하고 엔비디아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대도 엔비디아하고 협력을 하기로 했죠. 지금 자율주행용 반도체를 납품하는 회사는 엔비디아하고 퀄컴하고 모빌아이가 주가 되어 있는데 모빌아이가 BMW가 퀄컴으로 모빌아이에서 퀄컴으로 바꾸면서 퀄컴이 더 이제 상승세를 타고 있고요. 지금은 사실은 거의 다 대부분이 엔비디아로 집중합니다. 대신 엔비디아는 좀 더 고가입니다. 네, 퀄컴이 더 이제 범용으로 더 많이 쓰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앞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가 하늘을 몰고 치솟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볼보는 그런 이런 상황에서도 그 규모의 경제를 어떻게 이제 추구하느냐가 이제 핵심이 되겠는데 지리 홀딩스 밑에 있기 때문에 지리 홀딩스의 이 시너지를 활용할 것이고 더불어서 르노 그룹하고는 전기 밴 개발을 위한 합작회사를 설립했습니다. 현재 볼보의 공장은 스웨덴의 토슬란다, 예테보르의 토슬란다 공장이 있고, 벨기에 겐트 공장이 있고, 미국의 사우스캐롤라이나 미국 공장이 있고, 중국 공장이 있습니다. 이제 중국 공장은 이제 관련해서 지리그룹의 공장이 우한에 많이 몰려 있는데, 우한에서는 그 로토스 예테보르도, 로토스 엘리트라도 생산하고요. 자, 볼보는 여기서 그러면 앞으로 그들이 생산한 차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선은 이제 지리 홀딩스의 그 시설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볼보는 스웨덴 예테보르의 토슬란다 공장이 있고요. 벨기에 겐트 공장이 있고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공장이 있고 중국의 공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기반으로 또 청두, 다칭, 타이저우에 있는 이제 그 지리 공장도 활용을 하겠죠. 그래서 이 규모의 경제를 이렇게 활용한다는 것이 이 니치 브랜드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뭐 어떤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이 공급망 통해서 무화석 철강을 사용한다. 저탄소 소재를 도입한다. 알루미늄, 재생 플라스틱 등 배터리 공장을 설립한다는데 이게 배터리 공장은 이렇게는 아직까지는 그게 최종적으로 취소 한다고 안 했는데 노스볼트가 문제가 생기면서 그 합작법인 노보에너지가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은 이제 노보에너지를 인수하겠다는 쪽으로 볼보가 발표하겠는데 두고 봐야죠. 어쨌든 원래 목표는 2026년에 50기가와트 생산을 해야 된다는 건데 이 문제는 볼보만이 아니고 많은 유로 메이커들이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그 또 하나 특징이 이제 볼보가 메가캐스팅, 우리가 기가캐스트라고 그러죠. 현대는 하이퍼캐스트나 표현하고요. 이러한 메가캐스팅 기술을 EM90 또 여기에 도입을 해서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가캐스트는 테스타가 먼저, 테슬라가 가장 먼저 시작을 했고, 지금 도요타와 현대도 그들 나름대로 지금 개발하고 있고, 중국 회사들은, 새로 생긴 회사들은 이 대부분 회사들이 이 기가캐스트 사용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생산 혁신이 되고 비용 절감이 많이 된다는 그런 것이기 때문이죠. 일단은 볼보는 테슬라 공장에다가 메가캐스팅 도입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앞서 말씀드렸듯이 볼보의 블로본 생산대에서는 중국 공장에서 EX 상무하고 EM90 생산하고 있고 그 미국과 중국의 이뭐 무역 분쟁 때문에 이 생산을 지금 미국으로 또는 스웨덴으로 옮기는 그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두고 봐야 되는데 일단 미국의 차스턴 공장에서 사우스캐롤라이나 차스턴 공장에서 EX90을 생산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볼보는 중국 시장 둔화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풀어야 되느냐 숙제고요. 다른 메이커와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 개발을 어떻게 완벽하게 해낼 것이냐 또 문제고요. 배터리 공급망도 지금 문제입니다. 또 반면에 다른 회사에 비해서 빠른 속도로 전기차 시장으로 의 전환을 시도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성장 기회가 더 많다라는 긍정적인 요인이 있고요. 자율주행 기술도 오래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게 시작이 된다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그 볼보를 정리해 드렸는데 사실은 그 저는 자동차 기자입니다. 유튜버로서 일을 시작한 게 아니라
올해 8년째인데요. 자동차 기자로서 산업을 보는 시각이기 때문에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오류도 있었고 실수도 있었고 했지만은 큰 틀에서 흐름의 변화는 지금까지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면은 무엇을 우리가 이 시간에 짚어봐야 되느냐? 그러니까 20세기 사고방식으로 더 이상 자동차 산업을 봐서는 안 된다는 게 첫 번째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혼다와 닛산이 합병한다고 해서 800만 대가 된다고 해서 그게 당장 했던 돌파구는 될 수 없습니다.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자동차의 본질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의 본질은 원래 달리고 돌고 멈춘다였습니다. 지금 그것이 생각하고 이동한다로 바뀌고 있습니다. 완전히 바뀌지 않았죠. 달리고 돌고 멈춘다가 이동한다 한마디로 정리가 돼버렸고 생각한다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등장한 게 운영체제고 소프트웨어고 소프트웨어 정의 자동차고 디지털화고 자율주행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동차에서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그 중에서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지 못한 볼보가 지리 산하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짚어봤습니다. 앞으로도 다른 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런 관점에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최영석의 글로벌 인사이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